25. 스타트에 나선 장교들은 도합 17명이었다. 경주는 천막 앞에 있는 4km의 커다란 타원형 코스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둥근 코스에 9개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즉, 바로 앞에 있는 높이가 1m 반이나 되는 큰 장벽, 물 없는 도랑, 물이 가득 찬 도랑, 가파른 고개, 장벽 위에 나뭇가지를 잔뜩 꽂아 넣고 그 뒤에 또 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도랑이 있어 말은 2개의 장애물을 단번에 뛰어넘거나 그렇지 못하면 영락없이 다리가 부러지게 마련인 아일랜드식 방벽, 제일 어려운 장애물의 하나. 그 다음에 또 2개의 도랑, 물 있는 것과 물 없는 것이 있고 경주의 결승점은 천막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주는 둥근 코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어간에 첫 장애물, 2m 남짓한 너비를 가진 개울이 있었다. 그것은 건너뛰건 물속으로 건너건 각자의 마음대로였다. 3번씩이나 기수들은 다시 한 줄로 정렬했었다. 그런데 매번 누군가의 말이 불쑥 앞으로 뛰어나오는 바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출발 주위에 능수라는 세스트린 대주와도 이미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4번 만에야 출발! 하고 구령을 내렸다. 기수들은 일제히 말을 내달렸다. 모든 사람들의 눈과 쌍안경은 기수들이 정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울긋불긋한 그 일단으로 쏠리었다. 출발했어! 달리나 달려! 조마조마하니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관중석에 여기저기서 이런 외침 소리가 들리었다. 관중들은 좀 더 자세히 구경하려고 떼를 지어 혹은 따로따로 이리저리 뛰쳐다니기 시작하였다. 삽시간에 한 덩어리로 뭉쳤던 기수들의 무리는 길게 늘어나더니 2사람씩, 3사람씩,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연이어 개울 쪽으로 가까이 달려가는 것이 바라다 보였다. 관중들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일시에 내닫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으나 기실 그들 사이에는 2초의 차이가 있었다. 2초의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그들에게 있어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몹시 흥분하고 지나치게 신경질적인 푸르푸르는 첫 순간을 놓치었다. 그래 몇 필의 말이 그보다 먼저 스타트를 띄었다. 그러나 아직 개울에 채 닿았기도 전에 우론스키는 함부로 고삐를 낚고채는 말을 가까스로 제어하면서 수월히 3필의 말을 따라잡았다. 그래 우론스키 앞에는 바로 그의 눈앞에서 고르롭고도 경쾌하게 뒷발을 구르는 마호찐의 밤색말 글라지아토르와 또 제일 선두에서 낯이 새까매진 꾸조블레브를 태우고 달리는 아름다운 디아나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처음 한동안 우론스키는 아직 자기 자신도 말도 다잡지를 못하였다. 그는 첫 장애물, 개울에 이를 때까지 말의 동작을 리드할 수가 없었다. 글라지아토르와 디아나는 같이 나란히 달려와서 거의 일시에 훌훌 개울으로 뛰어올라 맞은편으로 날아 넘어갔다. 푸르푸르는 나는 듯 볼 새 없이 그들의 뒤를 따라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자기 몸뚱이가 허공에 떠있음을 감촉한 바로 그 순간 우론스키는 문득 개울 건너편에 거의 자기 말의 발굽 아래에 꾸주블레브가 디아나와 함께 쓰러져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꾸조블레브는 말이 뛰어오른 뒤에 그만 고삐를 놓쳐버려서 말은 그를 태운 채 거꾸로 곤두박질을 쳤던 것이다. 하긴 우론스키가 이런 자세한 전말을 알게 된 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다만 푸르푸르가 내려서야 할 바로 발밑에 디아나가 쓰러져 있어 자칫하면 그 다리나 머리를 짓밟을지도 모르겠다고 피뜩 생각을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푸르푸르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고양이처럼 공중에서 사지와 등에 부쩍 힘을 주어 쓰러진 말을 뛰어넘고 그 앞쪽에 내려섰다. 아, 귀여운 놈. 하고 우론스키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개울을 지나서부터 우론스키는 완전히 말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큰 장벽을 마호진의 뒤에서 넘고 그 다음에 400m가량 되는 평탄한 거리에서 적수를 따라 앞서리라 마음먹고 될수록 말을 억제하였다. 큰 장벽은 바로 황제석 앞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도깨비 담장, 이 장벽을 그렇게 불렀다. 에 다가왔을 때 황제를 비롯하여 모든 궁신들과 군중들은 그들, 즉 우론스키와 말 한 기장만큼 앞서서 달리는 마호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론스키는 사방에서 자기에게로 쏠리는 이들 시선을 감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말의 귀와 목덜미, 나는 듯이 달려 지나가는 땅, 자기 앞에서 여전히 동일한 거리를 두고 재빨리 고루롭게 발굽소리를 울리고 있는 글라지아토르의 하얀 다리와 궁둥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글라지아토르는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가벼이 뛰어오르며 짧은 꼬리를 한번 휘두르더니 우론스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브라보! 장하다! 하고 누군가 탄성을 올렸다. 바로 그 순간 우론스키의 눈앞에 장벽의 널판지가 얼핏 보였다. 말은 조금도 동작을 바꾸는 일 없이 훌쩍 뛰어올랐다. 그러자 널판지는 사라지고 다만 등 뒤에서 무엇인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앞선 글라지아토르의 성을 낸 말이 장벽 앞에서 지네 일찍이 뛰어오른 탓으로 뒷발굽이 널판지에 부딪힌 것이었다. 그러나 말의 보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우론스키는 얼굴에 진창흙이 튄 것으로 미루어 자기가 여전히 글라지아토르와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금 그 말의 궁둥이와 짧은 꼬리와 여전히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고 잽싸게 움직이는 하얀 다리를 눈앞에 보았다. 이제는 마호진을 따라 앞서야겠다고 우론스키가 언뜻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푸르푸르는 주인이 속으로 생각한 것을 벌써 알아차리고 별로 몰아세우지 않는데도 훨씬 속도를 가하여 제일 유리한 쪽으로, 즉 새끼줄을 친 쪽으로 마호진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마호진은 새끼줄 쪽으로 다가설 틈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래 우론스키가 바깥쪽으로 애돌아서도 능히 앞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가 바쁘게 푸르푸르는 벌써 방향을 바꾸어 바로 그쪽에서 앞선 말을 따라잡기 시작하였다. 흠뻑 땀이 배어 이미 검해지기 시작한 푸르푸르의 어깨는 글라지아토르의 궁둥이와 나란히 섰다. 얼마 동안 그들은 나란히 서서 달렸다. 그러나 장애물 가까이에 당도하자 우론스키는 바깥으로 크게 애돌아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고 재빨리 고삐를 놀리어 바로 가파른 고개 위에서 삽시의 마호진을 따라잡았다. 진창흙을 뒤쓴 마호진의 얼굴이 언뜻 그의 눈에 띄었다. 지어 그는 마호진이 싱긋 미소를 띄운 것 같은 생각조차 들었다. 우론스키는 마호진을 따라 앞서기는 하였지만 이내 자기 등 뒤에서 글라지아토르의 고르러운 발굽소리와 아직 매우 씩씩한 단속적인 숨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장애물, 도랑과 장벽은 수월히 통과하였다. 그러나 우론스키의 귀에는 글라지아토르의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발굽소리가 전보다 가까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말에 박차를 가하였다. 말이 쉬이 속도를 가한 것을 느끼며 그는 내심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자 글라지아토르의 발굽소리는 다시금 전과 같은 거리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우론스키는 맨 선두에서 달리었다. 이야말로 그가 바라던 것이요 또 코르드가 그에게 권고하던 것이었다. 그래 이제 와서 그는 자기의 성공을 확신하여 마지 않았다. 그의 흥분과 기쁨 그리고
프루프루에 대한 살뜰한 정은 점점 높아만 갔다. 그는 뒤를 돌아다보고 싶었지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될수록 자기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글라지아토르에게 남아있다고 느껴지는 그만한 여력을 자기 말도 간직하도록 될수록 박차를 가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제 하나, 제일 어려운 장애물이 남아있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것을 통과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1등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아일랜드식 방벽 가까이에 다다랐다. 프르프르와 함께 그는 아직 먼 발치서부터 이 방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그 자신도 말도 일순간 과연 저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생겼다. 그는 말의 귓바퀴에서 주저하는 빛을 엿보고 채찍을 쳐들었으나 즉시로 그런 의혹이 공연한 것임을 느꼈다. 말은 자기 할 바를 알고 있는 것이었다. 프루프르는 속도를 가하여 그가 얘기한 대로 아주 율동적으로 정확하게 땅을 차고 뛰어오르더니 타력에 몸을 맡기어 멀리 도랑 건너편에 상큼 내려서서 별반 힘을 들이지도 않고 여전히 동일한 박자에 같은 보조로 질주를 계속하였다. 브라보! 우론스키! 하고 장애물 곁에 모여섰던 군중이 외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그것이 자기 연대 동료들과 기타 친구들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야슈인의 우렁찬 고함 소리를 쉬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미처 찾아볼 경황이 없었다. 귀여운 말. 하고 그는 뒤에서 나는 기척에 귀를 기울이며 혼자 생각하였다. 너무 뛴 모양이군. 등 뒤에서 나는 글라지아토르의 발굽소리를 듣고 문득 그는 생각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물이 차있는 1m 반가량 되는 마지막 도랑 하나뿐이었다. 우론스키는 그런 것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남들보다 멀리 앞서 1등으로 결승점에 들어서려는 생각에서 질주의 박자에 맞추어 말머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고삐를 원형으로 조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 말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리고 있음을 감촉하였다. 이제 목덜미와 어깨가 흥건히 땀에 젖었을 뿐만 아니라 목마루와 머리와 뾰족한 귀에도 땀방울이 맺히고 마른 사납게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여력은 남은 400여 미터의 거리를 달리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우론스키는 오직 자기 몸뚱이가 전보다 1층 지면에 가까워진 듯이 느껴지고 또 그 동작이 각별히 유연해진 것으로 미루어 자기 말이 얼마나 속도를 가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말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듯 가볍게 도랑을 건너뛰었다. 마치 날새처럼 푸르푸르는 훌쩍 도랑을 뛰어넘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우론스키는 스스로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자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더러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자신으로서도 딱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말의 운동에 미쳐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때 아닌 때에 털썩 말 한 장에 내려앉은 것이었다. 벼랑간 그의 자세가 기울어졌다. 무엇인가 무서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그는 직각하였다. 그는 어떻게 된 영문을 모르고 얼떨떨해 있는데 벌써 그의 눈앞에 밤색 순말의 하얀 다리가 언뜻 보이더니 마호진이 쏜살같이 곁을 달려 지나갔다. 우론스키는 한쪽 발이 땅에 닿았다. 그러자 말은 그 다리 위로 기울어졌다. 그가 가까스로 다리를 빼자마자 말은 털썩 모르나가 쓰러졌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거리며 다시 일어나 보려고 땀에 젖은 가냘픈 목을 헛되이 내두르면서 총에 맞은 날새처럼 그의 발밑 땅바닥에서 몸부림을 쳤다. 우론스키가 취한 서투른 동작으로 인하여 말의 등이 부러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사연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이때는 다만 마호진이 질풍같이 멀리 달아나는데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굳은 땅 위에 혼자 비틀거리며 서 있고 또 자기 앞에는 숨을 헐떡거리며 푸르푸르가 쓰러져서 이쪽으로 머리를 들어 그 아름다운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을 뿐이었다. 무슨 변이 생겼는지를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론스키는 말고삐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말은 또다시 물고기처럼 온몸에 안간힘을 쓰고 안장의 날개를 삐걱거리며 간신히 앞다리를 세웠다. 그러나 궁둥이를 쳐들 힘이 없어 이내 비틀거리며 몸뚱이를 가누지 못하고 다시 모로나가 쓰러졌다. 극도의 분격에 험상스러워진 창백한 얼굴로 아래턱을 덜덜 떨면서 우론스키는 구두발 뒤쪽으로 발배때기를 들이차며 다시금 고삐를 잡아채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말은 꿈쩍도 못하고 땅에다 코를 박은 채 말하는 듯한 눈으로 주인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아! 하고 우론스키는 머리를 싸주며 신음소리를 하였다. 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담! 이렇게 그는 부르짖었다. 경주에는 지고 그나마 내 자신의 잘못이 아닌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남부끄러운 잘못이. 게다가 이 사랑스런 불쌍한 말은 쓰러지고 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담. 군중들, 의사와 준이, 그의 연대 장교들이 욱 그 한테로 달려왔다. 불행히도 그는 자기가 어디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하다는 것을 느꼈다. 말은 등이 부러져서 아예 총살해버리기로 결정하였다. 우론스키는 사람들의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누구와 말을 주고받을 경향도 없었다. 그는 슬그머니 돌아서서 머리에서 비껴져 나간 군모를 집었을 생각도 않고 허둥지둥 정처 없이 경마장을 나섰다. 그는 자기가 불행한 인간으로 생각되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가장 뼈저린 불행,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는 만회할 길 없는 불행을 체험하였다. 야슈위는 군모를 집어가지고 뒤따라와서 그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반시간쯤 지나서야 우론스키는 정신이 들었다. 그러나 이 경주에 대한 회상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괴롭고도 쓰라린 추억으로서 오랜 세월을 두고도 그의 심중에 남아있었다.